야, 이 군뱅이 같은 년아! 도장 안 찍고 뭐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이혼 서류가 낡은 거실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모욕, 그리고 8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순간,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움켜쥔 낡은 폴더폰 속에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핵버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부디 그 대단한 대성건설 꼭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쉽게 무너지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버림받은 며느리에서 재벌가 상속녀로, 그리고 시댁을 향한 핏빛 복수의 칼날을 겨눈 여왕으로, 지옥 끝에서 돌아온 민정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 군뱅이 같은 년아. 도장 안 찍고 뭐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이혼 서류가 낡은 거실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종이가 흩날리며 민정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정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올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8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다는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휴, 저 답답한 것. 8년 동안 밥 해먹이고 재워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부모도 없이 천의 고아로 굴러먹던 걸 우리 진우가 걷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시어머니 김순자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까딱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경멸로 비틀려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민정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김순자에게 며느리란 그저 돈 안 드는 파출부였습니다. 아니, 감정 쓰레기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세요. 8년 동안 생활비 한 푼 안 주시고 제 알바비까지 뺏어가셨잖아요. 진우 씨 도박빚 갚은 게 누군데요? 민정이 처음으로 말대꾸를 했습니다. 김순자가 벌떡 일어나며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뭐, 2년이 돌았나? 남편이 사업하다 보면 빚 좀 질 수도 있지. 그걸 생색을 내. 네가 해오길 뭘 해왔어? 혼수 하나 없이 맨몸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 쌀 축낸 게 얼만데.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가 요란하게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김진우가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팔짱을 낀 채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주렁주렁 든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이미란이었습니다. 대성건설 격리과장이자 김진우의 내연녀였습니다. 오빠, 아직도 안 끝났어? 나 다리 아픈데. 이미란은 민정이 보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우의 품에 파고들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김진우는 그런 미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민정을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야, 박민정. 너 아직도 안 찍었냐? 미란이 기다리잖아. 빨리 끝내고 나가라고. 냄새나니까. 냄새요? 그래, 냄새. 내 몸에서 나는 그 퀴퀴한 곰팡이 냄새. 지긋지긋해 죽겠어. 미란이한테서 나는 향수 냄새 좀 맡아봐라. 이게 여자지. 너 같은 건 그냥 부엌대기 냄새밖에 더 나. 김진우가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미라는 깨르르 웃으며 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언니 눈치 챙겨요. 오빠가 이제 대성건설 사장 될 건데 언니 같은 고졸 흙수저가
사모님 소리 듣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저는 서울대 나와서 경영학 석사까지 땄어요. 오빠 내조하려면 저 정도는 돼야죠.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세요. 네.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올라왔습니다. 대성건설 직원이래 봤자 20명 남짓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김진우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방만 경영으로 말아먹기 직전인 회사였습니다. 민정이 밤새워 부업을 하고 식당 설거지를 하며 메워 넣은 자금으로 간신히 부도만 면하고 있었습니다. 저 멍청한 남녀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요? 서연이 양육권 포기한다고 했죠? 민정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진우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그 계집애. 데려가. 누가 말려. 내 핏줄인지도 의심스러운 거. 돈만 들고 귀찮아 죽겠어. 미란이한테 새 출발하는데 혹이라도 달고 갈까봐? 어머 오빠. 말이 좀 심하다. 그래도 언니가 낳은 앤데. 이미란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싹 다 데리고 나가.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그딴 소리 짓거리면 가만 안 둔다. 네가 이 집에서 쓴 밥값, 전기세, 수도세 다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몸만 나가 몸만. 입고 있는 그 옷도 내 아들이 사준 거면 당장 벗고 나가라고 하고 싶으니까. 민정은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판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정은 테이블 위에 놓인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붉은 인주를 찍어 눌렀습니다. 쿵! 그 작은 소리가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포성처럼 들렸습니다. 자, 됐죠? 서연이는 제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집 위자료 대신 안 받겠다고 각서 썼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민정이 서류를 건네자 김진우가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후회? 하?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야, 너 나가면 당장 갈 데는 있냐? 고아원 동기들한테 연락이라도 해보지 그래. 찜질방비라도 빌려줄지 아냐? 그러게 말이다. 진우야, 소금 가져와라. 재수 옴 붓기 전에 팍팍 뿌려야지. 김순자가 부엌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짐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의 옷가지와 낡은 앨범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딱 하나. 이제 곧 터뜨릴 핵폭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은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경멸, 조소, 그리고 승리감에 도취된 세 사람의 얼굴을 눈에 새기듯 천천히 훑었습니다. 김진우 씨, 그리고 어머니. 아니, 김순자 씨. 부디 그 대단한 대성건설 꼭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쉽게 무너지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뭐, 인연이 끝까지 악담을 퍼부어 당장 안 꺼져. 김순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밖은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었지만 민정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그곳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딸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엄마.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서연이 빗속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민정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서연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이제 집에 안 가도 돼. 아니, 그 지옥 같은 곳은 이제 우리 집 아니야.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할머니가 아빠랑 새 아줌마랑 산다고 우리 쫓아내는 거예요? 8살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서연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을 버린 거야. 서연아, 엄마 믿지? 엄마가 사실은 마법사야. 아주 힘이 센 마법사. 마법사요? 응. 이제부터 엄마가 마법을 부릴 거야.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착한 우리 서연이는 공주님이 되는 마법.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집을 나오며 끊어버렸던 인연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숨막히는 규율이 싫어서 도망쳤었습니다. 돈보다는 자유와 사랑이 중요하다고 믿고 뛰쳐나왔던 철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썩어 문드러진 배신으로 돌아온 지금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원을 켜자 익숙한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단축번호 1번. 저장된 이름은 여사님. 아니,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 골드그룹의 총수 최명희 회장이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민정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과연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딸을 받아줄까? 아니면 차갑게 내칠까?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물며 친엄마라면.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15년 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위험 있었으며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길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민정의 귀에 포착되었습니다. 엄마. 민정의 입에서 막혀있던 호칭이 터져나왔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민정이야. 박민정. 민정아. 너 민정이 맞니? 살아있었어. 살아있었던 거야. 최명희 회장의 철옹성 같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어미의 절규였습니다. 엄마, 흐흑. 나 좀 도와줘. 나 이혼했어. 그 인간들이 나랑 서연이를 맨발로 내쫓았어. 8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괜히가 날 쓰레기 취급해. 민정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명희 회장의 분노가 전파를 타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느 놈들이냐? 감히 내 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놈들이 대체 누구야? 대성건설 김진우. 그리고 그 엄마 김순자. 엄마, 나 복수하고 싶어. 그 사람들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내가 누구 딸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이윽고 최명희 회장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어디냐? 위치 찍어. 당장 기사 보낼 테니까. 서울 변두리. 상계동 놀이터 앞이야. 꼼짝 말고 있어. 내 딸 건드린 놈들 오늘부로 제삿날인 줄 알라고 해라. 대성건설? 그딴 구멍가게 내가 오늘 당장 가루로 만들어서 내 발밑에 깔아주마. 민정아, 울지 마라. 넌 골드그룹 최명희의 하나뿐인 딸이야. 고개 들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정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든든한 산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진우의 아파트. 자기야, 건배. 드디어 그 구질구질한 년 나갔네. 아유 속 시원해. 이미란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깔깔거렸습니다. 김진우도 덩달아 신이 나서 잔을 비웠습니다. 진작 내보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착해서 8년이나 데리고 살았지. 엄마, 이제 우리 세상이야. 위자료 한 푼 안 줬으니 그 돈으로 우리 미란이 차나 한 대 뽑아줄까? 아이고, 우리 효자 아들. 그래, 그래라. 저 거지 같은 년한테 돈 쓰는 것보단 낫지. 꼴의 양육권은 가져가겠다고. 쯧쯧. 지가 돈이 어디 있다고 애를 키워. 며칠 못 가서 굶어 죽겠다고 다시 기어들어올걸. 김순자가 족발을 뜯으며 비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TV를 크게 틀어놓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골드그룹의 검은 세단 수십 대가 빗길을 뚫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 단지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중심에는 철의 여인 최명희가 타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건드리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응징한다는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비서, 대성건설 거래 내역, 대출 현황, 비자금 장부까지 싹 다 털어. 그리고 내 변호인단 전원 소집해. 오늘 밤 전쟁이다. 최명희의 명령 한마디에 골드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중소기업 사장 놀이에 빠져있는 김진우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비 내리는 놀이터 벤치, 민정은 서연을 꼭 껴안은 채 저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다가오는 저 빛은 시댁 식구들에게는 파멸의 서광이 될 것입니다. 민정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대해, 김진우. 이제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차가운 빗줄기가 여전히 놀이터의 낡은 그네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젖은 점퍼로 서연을 감싼 채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묵직하고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떼가 몰려오는 듯한 진동이 땅을 울렸습니다. 엄마, 저게 뭐야?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타난 것은 검은색 세단들의 행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세단 10여 대가 좁은 상계동 골목길을 가득 메우며 들어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놀이터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쳤습니다. 선두 차량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텄습니다. 가운데 있던 가장 크고 육중한 리무진이 민정의 코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경호원이 뒷좌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화려한 코트를 걸쳤지만 빗속으로 뛰쳐나오느라 신발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여인. 골드그룹 최명희 회장이었습니다. 민정아. 최명희 회장이 비명을 지르듯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체면도 잊은 채 빗속으로 뛰어들어 딸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민정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 나쁜 기집애야. 살아있었으면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15년이 뭐야, 15년이. 최명희 회장은 민정의 등짝을 때리며 통곡했습니다. 민정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소리내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내 욕심 때문에 너를 쫓아낸 거나 다름없어. 최명희 회장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민정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서연이 민정의 옷자락을 잡으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 누구야? 최명희 회장의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내 손녀니?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오냐. 아이고 세상에. 내 새끼 핏줄이 맞네, 맞아. 최명희 회장은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 실장, 못들 해? 당장 애들 차에 태워. 감기들 나. 최명희 회장의 호령에 강 실장이 두툼한 담요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민정과 서연은 최명희 회장의 손에 이끌려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훈훈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최명희 회장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민정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가자. 집으로. 차량 행렬이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아파트 단지를 보며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는 죽어도 다시는 저런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1시간 후 차는 서울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벼락이 성처럼 둘러쳐진 곳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잘 가꿔진 정원과 화려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현관 앞에는 이미 수많은 수행원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아가씨. 수행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정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 안 풍경에 잠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발로 차고 나갔던 그곳이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온 민정은 최명희 회장이 준비해 둔 최고급 실크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8년간 시댁에서 찌들어 있던 김씨네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골드그룹의 상속녀 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사내 진미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신없이 갈비찜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최명희 회장의 눈에는 꿀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새끼. 할머니가 다 사줄게. 이 세상 전부 다. 민정이 식탁에 앉자 최명희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얘기해봐라. 어떤 놈들이냐? 감히 골드그룹 딸을 식모처럼 부려먹고 내쫓은 놈들이. 민정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지난 8년의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진우와의 만남, 결혼, 그리고 시작된 시댁의 멸시, 임신 중에도 찬물로 걸레질을 해야 했던 일, 그리고 김진우의 외도와 이미란의 등장까지.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최명희 회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손에 들린 물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성건설이라는 구멍가게 사장놈이 바람을 피우고 그 M이라는 여자는 널 식모 취급을 했다? 응, 맞아.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쫓아냈어. 오히려 쓴 돈 내놓으라고 했어. 하? 최명희 회장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감히. 대한민국에서 내 눈치 안 보는 기업이 없는데 고작 쥐새끼만도 못한 것들이 내 딸을 능멸해? 최명희 회장이 식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 실장. 네, 회장님. 대성건설, 지금 당장 숨통 끊어놔. 거래처 전수조사에서 내일 아침까지 거래 중단시켜. 은행장들한테 전화 돌려. 대출금 전액 24시간 내로 상환 요청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피운 년 이미란이라고 했나? 신상 털어. 사회생활? 꿈도 못 꾸게 만들어. 최명희 회장의 명령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보복이 아닌 철저한 파괴였습니다. 민정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니, 민정아? 더 필요한 거 있어? 말만 해. 민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도끼가 서린, 그러나 차분하게 가라앉은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망하게 하는 건 너무 쉬워. 응? 그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뭐니? 돈, 명예, 자존심. 민정의 목소리에 서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걸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뺏고 싶어. 내가 당한 것처럼 바닥을 기게 만들고 싶어. 민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최명희 회장이 민정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야 내 딸이지.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뒤에서 판만 깔아주마. 고마워, 엄마. 그 시각 서울의 한 고급 룸살롱. 김진우는 이미란을 무릎에 앉히고 양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안주와 술병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하하, 오늘 기분 최고다. 그 칙칙한 년 내보내니까 속이 다 뻥 뚫리네. 오빠, 나 차 언제 사줄 거야? 벤츠 S클래스로 뽑아줄 거지? 이미란이 애교를 부리자 김진우는 해벌쭉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대성건설 사모님이 똥차 타고 다니면 쓰나? 내일 당장 계약하자. 그때 룸문이 벌컥 열리며 김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엄마도 왔어. 우리 며느리 될 미란이도 있네. 세 사람은 건배를 하며 희희낙낙했습니다. 자신들의 머리 위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때였습니다. 김진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회사 공장장이었습니다. 아이씨, 이 시간에 눈치 없게 누구야? 김진우가 짜증을 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공장장님?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자재가 안 들어옵니다. 내일 들어오기로 한 트럭들이 전부 회차했답니다. 뭐라고요? 계약금 다 줬잖아. 납품업체들이 갑자기 연락 와서는 대성건설이랑은 더 이상 거래 못한다고. 위약금 물어줄 테니까 계약 파기하자고 그럽니다. 전 거래처가 동시에 다 끊겼어요. 김진우의 술이 확 깼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자재가 끊긴다는 건 공사가 중단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유가 뭐래요?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답니다. 김진우가 욕설을 내뱉으려는데 이번에는 주거래 은행 지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급히 받았습니다. 아이고, 지점장님.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김 대표님. 유감스럽지만 통보할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통보라니요? 본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대성건설 기업 대출 30억, 전액 회수 조치 떨어졌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전액 상환하십시오. 네. 30억을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갚아요? 만기 아직 1년이나 남았잖아요.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입금 안 되면 바로 담보 잡힌 회사 사옥이랑 대표님 자택 경매 넘어갑니다. 그럼 이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진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미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진우는 창백해진 얼굴로 이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아, 뭔가 잘못됐어. 거래처가 다 끊기고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난리야. 김순자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 돈을 갚으라니? 우리 망하는 거야? 룸살롱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김진우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김진우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빗속으로 쫓아냈던 전처 박민정. 부디 그 대단한 대성건설 꼭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민정이가? 에이, 말도 안 돼. 그년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냥 우연히 겹친 거겠지. 이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김진우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침실. 민정은 잠든 서연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어머니와 골드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민정은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기다려. 이제 시작이니까.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민정의 복수는 이제 막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대성건설의 운명을 결정지을 서류들이 최명희 회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건설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현장으로 나갔어야 할 인부들이 사무실로 몰려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끊이지 않고 울려댔지만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 나오라고 해. 자재가 안 들어와서 공사를 못한다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작업반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겁에 질린 격리 직원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진우가 헝클어진 머리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숙취와 공포로 인해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다들 아침부터 왜 이래요? 일 안 하고 여기서 데모합니까? 김진우가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반장이 김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지금 장난해? 레미콘, 철근, 시멘트 다 끊겼어. 오늘 공구리 못 치면 공기 늘어나는 거 책임질 거야? 아, 그건 거래처랑 착오가 좀 있어서. 내가 지금 해결하고 오는 길이라고요. 이거 나요. 김진우는 간신히 작업반장의 손을 뿌리치고 사장실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의자에 주저앉은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젠장, 어떻게 된 거야? 하루아침에 이게 말이 되냐고. 그는 급히 거래처 사장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대성건설이랑 거래하면 우리도 줄초상 난다고요. 위라니? 그 위가 누군데요? 아, 모릅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진우는 핸드폰을 벽에 집어던지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이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법인카드가 정지됐대. 커피 한 잔 사려는데 한도 초과라고 떠. 뭐? 그럴 리가 없어. 한도가 얼만데 초과가 떠? 은행에 전화해 봤는데 신용불량 거래 정지라는데?
오빠, 신용 불량자 됐어? 나 오늘 백화점 가기로 했단 말이야. 이미라는 회사가 망해가는 것보다 자신의 쇼핑이 무산된 것에 더 화를 냈습니다. 김진우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지금 가방이 문제야? 회사가 공중분해되게 생겼는데. 그럼 내 월급은? 퇴직금은? 나 이번 달 카드값만 500만 원이란 말이야. 이미란이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진우는 처음 보는 그녀의 표독스러운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한편 평창동 저택의 아침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정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눈을 떴습니다. 고급스러운 침구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메이드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식당에서 기다리십니다. 민정은 서연을 깨워 함께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서양식 조찬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명희 회장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잘 잤니? 우리 강아지도 잘 잤고? 네, 할머니. 침대가 구름 같아요. 서연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최명희 회장은 서연의 볼을 쓰다듬으며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정이랑 서연이 꽃단장 좀 해야겠다. 백화점부터 싹 돌자. 그동안 못 입은 거 다 사. 최명희 회장이 강 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강 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열어봐. 민정이 봉투를 열자 개명허가 신청서와 새로운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이름란에는 최민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박민정은 죽었어. 이제부터 너는 골드그룹의 후계자 최민정이다. 내 성을 따르렴. 민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말 잘 살게. 오후가 되자 민정은 청담동의 최고급 미용실 VIP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푸석푸석하고 질끈 묶었던 긴 머리가 잘려나가고 세련된 단발머리에 우아한 펌이 들어갔습니다. 화장까지 마친 민정은 거울 속 여자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8년간 볼 수 없었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백화점으로 이동한 민정과 서연은 그야말로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매장 문을 닫고 오직 그들만을 위한 쇼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공주님이 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길, 민정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백화점 1층 명품관 로비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여기 VIP야. 카드가 안 된다니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시어머니 김순자였습니다. 그녀는 계산대 앞에서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다시 카드를 긁어 보였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거래 정지 카드로 나옵니다. 뭐? 거래 정지? 이게 미쳤나? 우리 아들이 대성건설 사장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줄 알아? 김순자는 지갑에서 다른 카드들을 꺼내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 김 사장네 엄마 아니야? 망했다는 소문이 돌더니 진짜인가 봐. 김순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때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김순자 뒤로 다가왔습니다. 경호원들을 대동한 민정이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시죠. 영업 방해되는 거 안 보이세요? 민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순자가 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뭐야?
남의 일에 왜 참견이야? 민정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김순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순자 씨. 김순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너, 박민정? 네, 접니다. 아,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는 최민정입니다. 네가 왜,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훔친 돈으로 산 거야? 김순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악을 썼습니다. 민정은 피식 웃으며 직원에게 골드그룹 블랙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 매장에 있는 신상 가방 전부 주세요. 아, 저 여자가 만지작거린 건 빼고요. 손때 묻어서 더러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 이사님. 매장 매니저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사님이라는 호칭에 김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사? 니년이 무슨 이사야? 민정은 김순자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놀라긴 일러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아들한테 가서 전하세요. 내일 기대하라고. 민정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민정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우의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김순자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누워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그년이 분명 마녀가 된 거야. 그 비싼 옷에 경호원까지 데리고 다니더라니까. 김진우는 소파에 앉아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미라는 방에 틀어박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야, 너 뭐라도 좀 해봐. 은행에서 집 경매 넘긴다고 독촉장이 날아왔잖아. 김진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학 선배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나야 진우. 부탁 좀 할게.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진우야, 미안하다. 나 너 못 도와준다. 너 골드그룹 건드렸냐? 네. 선배마저 왜 그래요? 업계에 소문 쫙 퍼졌어. 대성건설 사건 맡으면 골드그룹이 가만 안 둔다고. 골드그룹 최명희 회장이 직접 움직인다는 소문이 있어. 끊는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진우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골드그룹? 최명희 회장? 김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재계의 철의 여인. 그런데 왜 하필 그 거물이 자신을 노리는 것일까요? 그때 현관문이 쿵쿵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유채동산 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문 여세요. 뭐라고요?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압류야. 채권자가 특별 신청을 했습니다. 문 안 여시면 강제 개방합니다. 쿵, 쿵.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방에 있던 이미란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 나갈래? 이게 뭐야 무섭게. 미란아, 너 어디가? 지금 나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럼 같이 죽어. 오빠 망했잖아. 나 신용 불량자 되기 싫어. 우리 헤어져. 이미라는 현관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집행관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우는 텅 빈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압류 딱지가 붙기 직전인 TV 뉴스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속보 골드그룹 15년 만에 후계자 공개. 최명희 회장의 외동딸 최민정 이사, 내일 경영 일선 복귀. 화면 속에는 오늘 백화점에서 찍힌 민정의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이름. 최민정. 김진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민정이가, 내 마누라가 골드그룹 딸이라고? 김진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버려진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아니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습니다. 지옥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었습니다. 김진우는 TV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정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이 비수처럼 눈에 박혔습니다. 골드그룹 최명희 회장의 유일한 상속녀 최민정. 아니야. 이건 꿈이야. 김진우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민정에게서 느껴지던 기품과 꼿꼿한 태도, 자신들이 짓밟으려 할 때마다 서늘하게 빛나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원래부터 백조였습니다. 오리무리에 섞여 있어 잠시 빛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으아악! 김진우는 머리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잠자는 사자였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어머니 김순자였습니다. 진우야, 뉴스 봤니? 저거 민정이 아니니? 최민정이라는데 얼굴이 딱 우리 며느리 아니냐고. 김순자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김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민정이에요. 우리가 쫓아낸 민정이가 골드그룹 딸이에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고아라며.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라며. 나도 몰랐어요. 나도 속았다고요. 아이고, 나 죽네. 내가 재벌 회장 딸한테 걸레질을 시켰어? 진우야, 우리 이제 어떡하니? 그 무서운 최명희 회장이 우리를 가만두겠니? 김순자의 통곡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김진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김진우 사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전 부인이 골드그룹 따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질문들은 하나같이 뼈를 때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김진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의 서재. 민정은 와인 잔을 흔들며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명희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떠니? 마음에 드니? 민정은 한 모금 와인을 머금고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엄마. 생각보다 반응이 빠르네. 네가 원한다면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저 아파트 당장이라도 불도저로 밀어버릴까? 최명희 회장의 농담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려 죽일 거야. 그래, 내 계획이 다 있구나. 강 실장이 보고하더구나. 대성건설 자금줄은 완벽하게 막혔어. 내일이면 부도 처리가 될 거다. 민정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대성건설 인수합병 계획서였습니다. 내일 갈게. 내가 직접 가서 인수도장 찍을게. 사장실 뺏으러 가야지. 경호원들 넉넉히 붙여주마. 내 몸에 먼지 하나라도 묻히지 마라. 걱정 마, 엄마.
이제 옛날의 박민정이 아니니까. 다음 날 아침 대성건설 본사 앞은 전쟁터였습니다. 채권자들과 밀린 임금을 받으려는 인부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리무진 세 대가 시위대 사이를 가르고 들어왔습니다. 경적 한 번 울리지 않았지만 그 압도적인 위용에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리무진이 본사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내려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차량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최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칠흑 같은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8년간 입던 늘어난 티셔츠가 아닌 몸에 딱 맞는 명품 정장이 그녀의 품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골드그룹 딸이라며? 진짜 귀티가 흐르네. 민정은 시위대를 한번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강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피해 금액 전액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입금해드려. 단 김진우 사장이 개인적으로 쓴 빚은 제외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민정의 말이 떨어지자 시위대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역시 대기업은 다르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최민정 만세. 순식간에 욕설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정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사장실 문 앞에는 김진우의 비서가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사님 오셨습니까? 김 대표님은 지금 안에. 비키세요. 민정은 비서의 말을 자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실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소파에는 김진우가 초췌한 몰골로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김순자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야? 노크도 없이. 김진우가 고개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정을 보는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잘 지냈어? 전 남편. 김진우는 벌떡 일어나려다 술병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정아. 이름 똑바로 불러. 어디서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 최 이사님이라고 해. 민정은 사장석 의자를 손가락으로 쓱 훑쳤습니다. 먼지가 묻어나지 않았지만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듯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이 자리 내 거였어. 네가 능력 있어서 앉은 게 아니라 내가 내조해서 지켜준 자리였다고. 근데 감히 주인을 물어? 옆에 있던 김순자가 바들바들 떨며 일어났습니다. 아가. 아니, 이사님. 우리 진우가 실수를 좀 했지만 그래도 하룻밤 부부면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우리가 가족이었잖니. 가족? 민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한테 곰팡이 냄새난다고 나가라고 하나요? 가족한테 밥값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나요? 그건 오해다. 내가 홧김에 그런 거지. 속마음은 안 그랬어. 진우 이 녀석이 바람 피운 게 잘못이지. 나는 말렸다니까. 김순자는 뻔뻔하게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김진우가 기가 막힌다는 듯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내쫓으라고 했잖아. 미란이가 더 낫다고 부추긴 게 누군데. 이놈이 어디서 엄마한테 눈을 불하려. 모자의 추악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정은 팔짱을 끼고 그 꼴을 구경했습니다. 그만. 민정의 나직한 한마디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싸우는 건 나중에 길바닥에 나앉아서 하시고 용건만 말할게. 대성건설 오늘부로 골드그룹이 인수한다. 인수가는 100원. 네. 100원이요? 말도 안 돼. 우리 회사가 얼만데.
김진우가 거품을 물었습니다. 민정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50억이 더 많아. 지금 당장 부도 처리하면 넌 구속이야. 횡령, 배임, 사기 대출. 내가 다 까발려줄까? 김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옥 가서 콩밥 먹을래? 아니면 100원이라도 받고 회사 넘길래? 그래도 100원은 너무하잖아.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키운 거 아니잖아. 아버님이 물려주신 거. 네가 도박하고 여자 만나느라 말아먹은 거지. 선택해. 시간은 1분 줄게. 강 실장이 시계를 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우는 손을 벌벌 떨며 도장을 찾았습니다. 김순자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안 돼. 회사를 넘기면 우린 뭐 먹고 살아? 차라리 조금만 더 달라고 빌어봐. 위자료 안 줘도 된다고 했잖아. 위자료? 아, 그거. 안 받겠다고 했지. 근데 그건 박민정이 안 받겠다고 한 거고. 최민정은 받을 건 받아야겠는데? 민정은 차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입힌 정신적 피해 보상금 50억 청구 소송 들어갔어. 이 회사 넘겨도 빚은 그대로 남을 거야. 뭐? 50억? 김순자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연기 그만하세요. 안 통하니까. 강 실장, 1분 지났어. 네, 경찰 부르겠습니다. 강 실장이 핸드폰을 꺼내 들자 김진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찍을게. 찍는다고.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마. 김진우는 허겁지겁 인수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짐승 같았습니다. 민정은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제 이 회사는 내 거야. 그리고 사장실도 비워. 당장. 지금 당장? 깔 데도 없는데.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아, 짐 쌀 시간은 10분 줄게. 그 안에 안 나가면 용역 불러서 끌어낼 거야. 민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장실을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김순자의 통곡 소리와 김진우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민정은 복도로 나와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이미란이 공항으로 가고 있다고? 잡아. 출국 금지 신청해 놨으니까 못 나갈 거야. 공항에서 망신 좀 줘. 전화를 끄는 민정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시각 인천공항. 이미라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출국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회사 금고에서 횡령한 돈과 폐물을 챙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행기만 타면 돼. 미국 가서 새 출발하는 거야. 그녀는 초조하게 여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미란 씨 맞으십니까? 잠시만요. 문제가 좀 있어서요. 심사관이 어딘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미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이미란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이거 나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난 죄 없어요. 이미란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녀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미란 씨, 대성건설 공금을 횡령해서 도피하려던 게 사실입니까? 내연남 김진우 씨를 버리고 혼자 도망가는 겁니까? 카메라 렌즈들이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찍어댔습니다.
임이라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이 모여들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녀의 명품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그 안에서 훔친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 저 여자 도둑년인가 봐. 돈 좀 봐. 저게 다 얼마야? 뻔뻔하게 도망가려다 딱 걸렸네. 임이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진 돈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추악하고 비참했습니다. 형사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워 끌고 갔습니다. 그녀의 새 출발은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시작될 운명이었습니다. 다시 대성건설 사장실. 김진우와 김순자는 종이 상자 하나씩을 들고 쫓겨났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기자들의 카메라와 성난 시위대였습니다. 그들은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김진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아들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나도 몰라. 이 썩을 놈아. 네가 처신만 똑바로 했어도 이런 꼴은 안 당했어. 엄마가 그랬잖아. 밥만 축낸다고.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그때 김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김진우 씨 되시죠? 지금 사시는 아파트 가압류 들어와서 경매 절차 시작됐습니다. 오늘 안으로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진우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끝이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돈도, 여자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거대한 전광판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골드그룹 최민정 이사의 대성건설 인수 기자회견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대성건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자들의 환호를 받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김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돌덩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민정은 차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연이가 선물해준 작은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봤니? 서연아, 엄마가 약속 지켰어.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았어. 민정은 차창을 올렸습니다. 출발해. 다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사님? 학교. 서연이 데리러 가야지. 이제 우리 딸한테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줘야 하니까. 리무진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처절하게 울고 있는 김진우 모자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졌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수는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세상, 골드그룹 내의 후계자 전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났습니다. 덤벼봐. 누구든 다 부숴줄 테니까.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 골드타워 50층 대회의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골드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가운데 수십 명의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고 최명희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이어 또각또각 굽소리를 내며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최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석 바로 오른쪽 부회장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를 보며 멈춰 섰습니다. 최명희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의 부회장 최정훈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민정의 빈자리를 채우며 차기 회장 자리를 노려온 야심가였습니다. 오셨습니까, 고모님? 그리고 사촌 여동생도 왔네? TV에서 보던 것보다 실물이 낫네. 최정훈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훈아, 말버릇이 그게 뭐냐? 이사들 앞에서 체면 좀 지켜라. 최명희 회장이 차갑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최정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체면이라뇨. 저는 오히려 회사가 걱정돼서 그럽니다. 고졸의 경력이라곤 동네 건설사 격리도 못 해본 주부를 이사로 앉히다니요.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의실 내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임원들 중 일부는 최정훈의 말에 동조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민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최정훈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틀린 말했니? 네가 할 줄 아는 게 밥 짓고 빨래하는 거 말고 더 있어? 재무제표는 볼 줄 알아?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최정훈의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최정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서류를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이번 달 골드 유통 재무 보고서야. 오빠가 결제했지? 그래, 내가 했다. 문제라도 있어? 문제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를 말아먹을 작정이던데? 민정은 서류를 펼쳐 붉은 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짚었습니다. 여기 물류 비용이 작년 대비 30%나 증가했어.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늘었다? 이상해서 하청업체 전수 조사해봤지. 그랬더니 제이로지스라는 신생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더군. 최정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건 효율화를 위해서. 효율화? 제이로지스 대표가 오빠 처남이잖아. 단가는 시장 평균보다 20%나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 이거 명백한 배임이야. 주주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정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너 지금 나 뒷조사했니? 뒷조사라니. 이사로서 업무 파악을 했을 뿐이야. 밥 짓고 빨래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거든. 구석구석 낀 곰팡이는 락스를 뿌려서 박멸해야 한다는 거. 오빠, 아니 부회장님. 경고하는데 내 앞에서 능력 타령하지 마. 오빠가 금수저 물고 골프 칠 때 나는 10원 한 장 아끼려고 장부를 10번씩 검토했어. 숫자 장난? 나한테는 안 통해. 민정의 서슬 퍼런 일갈에 최정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민정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최명희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감추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회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팀에서 별도로 진행하세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최민정 이사, 따라와. 회의실을 나가는 민정의 뒤로 임원들의 경외 어린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낙하산이 아니었습니다. 최명희의 피를 이어받은 준비된 후계자였습니다. 한편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 김진우와 김순자는 좁은 침대에 구겨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난 그들이 가진 돈이라곤 주머니에 있는 현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카드는 모두 정지되었고 통장은 압류되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진우야, 돈 좀 없니? 돈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챙긴 비상금도 없어요? 그 비싼 자개장만 안 붙들고 있었어도 현금 좀 챙겼을 거 아니에요.
이놈이 어디서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네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김진우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낡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골드그룹 본사 앞에서 당당하게 걷고 있는 민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거 봐라. 제가 입은 저 재킷 1,000만 원이 넘는단다. 아이고, 배 아파. 저게 내 며느리였는데. 김순자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김진우는 화면 속 민정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대로는 못 살아요. 찾아가요. 민정이한테요. 무릎 꿇고 싹싹 빌면 그래도 8년 정이 있는데 안 봐주겠어요? 서연이 아빠잖아요, 내가. 김순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맞다. 서연이가 있었지. 핏줄이 어디 가니? 두 모자는 희망 회로를 돌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남은 돈을 탈탈 털어 택시를 타고 골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골드그룹 본사 로비. 으리으리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에 김순자는 기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살 길은 여기뿐이라는 생각에 안내 데스크로 돌진했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여기 최민정 이사 좀 불러줘요. 내가 시어머니야.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김순자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예약 안 하시면 못 만나십니다. 그리고 최 이사님은 미혼이신데요. 미혼은 무슨 얼어 죽을. 애가 8살이야. 빨리 연락해. 안 그럼 나 여기서 드러눕는다. 김진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서연이 아빠라고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민정이 임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최정훈 부회장과 강 실장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여보. 김진우가 민정을 발견하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즉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뭐야, 이거 안 나? 나 최민정 남편이야. 소란스러운 소리에 민정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진우와 김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정훈 부회장이 흥미롭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구경거리야? 사촌 동생 아는 사람이야? 행색을 보아하니 구걸하러 온 거지들 같은데? 민정은 최정훈의 말을 무시하고 김진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민정은 숨이 막힐 듯 화려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갈 데가 없어. 엄마는 며칠째 밥도 못 먹었어. 서연이 봐서라도. 서연이 이름 입에 올리지 마. 민정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 더러운 입에 우리 딸 이름 올릴 자격 없어. 그리고 누가 여보야? 우린 남남이야. 아니,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지. 민정아, 내가 미쳤었다.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 너밖에 없어. 다시 합치자, 응? 김순자도 바닥에 엎드려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아가, 며느리야.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보다. 용서해다오. 따뜻한 밥 한 끼만 주라. 로비에 있던 수많은 직원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에게는 수치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 우리 집 쌀 축낸다고 타박하던 게 누구였더라? 민정은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냈습니다. 김순자의 눈이 돈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민정은 그 돈을 김순자의 손에 쥐어준 게 아니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옛다. 이걸로 국밥이나 사드세요. 마지막 잡이니까. 민정아.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때는 경호원이 아니라 경찰이 올 테니까. 알아들었어? 민정은 뒤돌아서서 다시 걸어갔습니다. 김진우는 멍하니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순자는 허겁지겁 돈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자, 점심 예약 늦겠다. 민정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하자 최정훈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우, 독하네, 최민정. 전 남편한테 돈 던져주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피도 눈물도 없다는 소문이 사실이었어?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아니라 낭비하지 않는 거야. 가치 없는 사람한테 감정 쓰는 건 사치니까. 오빠도 조심해. 내 눈에 가치 없는 사람으로 찍히면 국밥값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으니까. 민정은 최정훈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날리고는 회전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최정훈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턱 밑까지 들어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우는 모텔방에서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낮에 겪었던 수모가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이 던져준 10만 원은 이미 술값과 밥값으로 사라졌습니다. 독한 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해? 그때 김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진우 씨 되십니까? 골드그룹 최정훈 부회장 비서입니다. 부회장님께서 김진우 씨를 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최민정 이사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오시면 넉넉히 살해하겠습니다. 김진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비록 썩은 동아줄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면 됩니까? 김진우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민정의 약점을 팔아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니, 그녀를 다시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과 최정훈, 그리고 김진우.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고 설키며 더 큰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는 밤이었습니다. 김진우는 최정훈 부회장의 비서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밴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고갯짓을 했습니다. 타시죠. 김진우는 침을 꿀꺽 삼키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어두웠지만 뒷좌석에 앉은 최정훈 부회장의 모습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김진우를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우 씨. 아니, 전 대성건설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최정훈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진우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김진우라고 부르십시오. 사장 소리 들을 처지도 아닙니다. 좋아, 솔직해서 마음에 드네. 본론으로 들어가지. 최민정 이사에 대해 아는 거 다 말해봐. 약점, 습관, 비밀. 뭐든지. 김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정의 약점이라. 8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녀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하게 자신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쥐어짜 내야 했습니다.
민정이는, 아니 최 이사는 딸 서연이한테 끔찍합니다. 서연이 일이라면 물불 안 가려요.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좀 더 치명적인 건 없어? 예를 들어 과거에 남자를 만났다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집안일만 했으니까요. 아, 맞다. 김진우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뭔가 떠오른 듯 했습니다. 민정이가 우울증 약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요.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몰래 약을 먹다 들킨 적이 있어요. 최정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우울증?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단 말이지? 이거 아주 재미있네. 경영 능력 검증하는데 정신 상태만큼 중요한 게 없지. 최정훈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두툼한 돈 봉투를 김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이건 착수금이야. 앞으로 내 지시대로 움직이면 대성건설 다시 찾게 해줄 수도 있어. 김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팔아넘긴 대가였지만 당장은 달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시키시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민정이 그년 아니 최 이사 콧대를 꺾어주십시오. 최정우는 비열하게 웃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골드그룹 본사. 민정은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강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찌라시? 무슨 내용인데? 강 실장이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증권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에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골드그룹 후계자 시양, 심각한 정신질환 앓고 있어. 과거 시댁 학대로 인한 우울증 및 조울증 병력, 경영 능력 의심, 전 남편 K씨, 그녀는 감정 기복이 심해 폭력성까지 보였다 증언. 민정은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진우, 그 인간이 한 짓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팔아넘겨 연명하려는 꼴이라니. 이사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요? 아니, 지금 고소하면 오히려 인정하는 꼴이 돼.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가십을 더 좋아하니까. 민정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정훈 부회장의 사무실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가 김진우를 이용해 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강 실장, 오늘 점심 약속 취소해. 그리고 기자회견 잡아. 오후 2시. 기자회견이요? 무슨 내용으로? 정면 돌파해야지. 숨기면 약점이 되지만 드러내면 무기가 되니까. 오후 2시 골드그룹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민정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드그룹 이사 최민정입니다. 오늘 저는 저를 둘러싼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 해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과거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래가 술렁거렸습니다. 재벌가에서 정신질환을 인정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8년간 저는 감당하기 힘든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십거리로 생각했던 일이 한 여자의 처절한 생존기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저의 아픔은 저를 무너뜨린 약점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를 공격하는 세력에게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숨어야 합니까? 아니면 가해자가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민정의 당찬 발언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플래시가 더욱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골드그룹은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음해하려는 비열한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민정을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당당하게 인정하는 거 봐. 시댁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우울증까지. 최정훈 부회장이 찌라시 뿌린 거 아님? 수준 떨어지네. 최민정 이사님 응원합니다. 멘탈갑. 최정훈은 집무실에서 TV를 보며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자신의 카드가 오히려 민정을 영웅으로 만들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젠장, 김진우 그 멍청한 놈. 이따위 정보밖에 없어?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노크는 형식일 뿐 그녀는 허락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뉴스 잘 봤어, 오빠. 덕분에 홍보비 안 들이고 이미지 메이킹 잘했네. 고마워. 최정우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 무슨 소리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김진우 그 사람이 혼자 떠들고 다닌 모양이네. 그래. 그럼 김진우가 타고 다니는 그 차, 오빠 비서 명의던데. 그것도 모르는 일인가? 민정은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김진우가 최정훈의 비서차에 타는 모습이 찍힌 CCTV 사진이었습니다. 최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고했지. 내 앞에서 꼼수 부리지 말라고.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엔 이 사진 기자들한테 뿌릴 거야. 부회장이 전 사장 매수해서 사촌 여동생 뒷조사 시켰다고.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오빠는 해임될 거야. 너 정말. 아, 그리고 김진우 좀 잘 챙겨줘. 오빠한테 팽당하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인간이니까. 나한테 다시 붙을 수도 있고. 민정은 싸늘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최정우는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완패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진우 어디 있어? 당장 데려와. 아니,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 쓸모없는 사냥개는. 된장 바를 때가 됐으니까. 그 시각 김진우는 모텔 방에서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최정훈이 준 돈으로 비싼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흐흐흐, 역시 돈이 최고야. 민정이 그년 지금쯤 울고 있겠지? 꼴 좋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진우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세요? 김진우 씨 되십니까? 부회장님이 찾으십니다. 가시죠. 아, 네. 가야죠. 김진우는 신이 나서 따라 나섰습니다. 또 돈을 주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인적 드문 야산이었습니다. 여긴 왜? 김진우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사내들은 대답 없이 김진우를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부회장님이 전화랍니다. 입 조심하라고. 한 번만 더 나불대면 그땐 진짜 묻어버린다고. 살려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사내들은 김진우를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비명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김진우는 진흙탕에 처박혀 피를 토했습니다. 돈의 맛은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빗물 섞인 흙을 씹으며 후회했습니다. 민정을 배신한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것일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민정은 서연을 데리고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주말마다 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함께였습니다. 바로 최명희 회장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야. 아이들이 엄마 기다리고 있어. 최명희 회장은 어색한 듯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평생 기업 경영만 하느라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친구들 소개해 줄게요. 이리 오세요. 최명희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놀이방에는 천사 같은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만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녀의 삶에 민정과 서연이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고맙다. 네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최명희 회장이 민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엄마. 나 받아줘서.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모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최정우는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김진우는 바닥에서 기어 올라와 도끼를 품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최명희 회장과의 보육원 방문 이후 민정은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최민정 갑질이 올랐고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단독 골드그룹 상속녀 최민정, 시어머니 폭행 의혹, 전 시어머니 K씨의 충격 증언, 며느리가 하녀 부리듯 했다. 이혼 전말 공개, 남편 내쫓고 위자료 한 푼 안 줘. 기사 내용에는 김순자가 병상에 누워 링거를 꽂은 채 오열하는 인터뷰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재벌 딸인 거 숨기고 들어와서 우리를 가지고 놀았어요. 밥상 없는 건 예사고 시어머니한테 물건 집어 던지고 결국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영상의 김순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익명의 제보자 김진우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편집된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이거 안 나요? 당장 안 꺼져. 민정이 김진우에게 화를 냈던 부분만 교묘하게 짜깁기한 파일이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한 당당한 여성에서 정신병력 있는 소시오패스로 이미지가 추락했습니다. 와, 역시 재벌가는 무섭다. 시댁을 풍비박산 냈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폭행은 아니지. 우울증 핑계대고 갑질한 거였네. 소름 돋는다.
골드그룹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최정훈 부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긴급 이사회장. 최정훈은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참담합니다. 우리 골드그룹의 이미지가 한 사람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최민정 이사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명희 회장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차가운 눈으로 최정훈을 노려보았습니다. 부회장님, 이게 다 조작된 거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습니까? 조작?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조작이라니. 내 전 시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증언하고 있어. 네가 정신과 치료받은 것도 사실이잖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에게 회사를 맡길 순 없어. 최정훈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정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 차은희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최민정 이사님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차은희 변호사의 등장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정훈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외부인은 나가시오. 여긴 이사회장이야. 이사회 안건이 최민정 이사의 해임건이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변론 기회도 주셔야죠. 그리고 저는 최정훈 부회장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서 왔습니다. 차은희는 USB 메모리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김진우가 최정훈의 비서와 만나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고화질로 잡혔습니다. 이게 뭐야? 최정훈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순자의 병실 영상이었습니다. 김순자가 기자들이 나가자마자 링거 바늘을 뽑고 치킨을 뜯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우, 연기하느라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야, 진우야. 이거 하면 진짜 10억 주는 거 맞지? 최 부회장이란 양반이 약속 지키겠지?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임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최정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차은희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최정훈 부회장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사기 교사 혐의. 이 영상들은 김진우 씨가 직접 저에게 넘긴 겁니다. 뭐? 김진우가? 최정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그 멍청한 놈이 배신을?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김진우를 산에 묻으려 했다면서? 그 사람이 바보인 줄 알아? 오빠한테 팽당할 거 알고 미리 보험 들어놓은 거야. 나한테 연락해서 살려달라고 빌더군. 그래서 거래했지. 오빠의 비리를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김진우는 최정훈의 하수인들에게 폭행당한 직후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민정에게 연락했던 것입니다. 민정은 차은희 변호사를 통해 그를 보호하는 조건으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오빠가 제이로지스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야.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돈이 300억이 넘더군. 민정이 던진 서류철이 최정훈의 앞에 떨어졌습니다. 최정훈은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끝났어, 오빠. 이제 내려와. 그 자리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앉는 곳이야. 최명희 회장이 싸늘하게 명령했습니다. 감사팀장, 뭐하나? 당장 최정훈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게. 그리고 이사회는 최정훈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고모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정훈이 매달렸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임원들은 민정의 압도적인 위기 대처 능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상속녀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이사회 직후 민정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해명이 아닌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골드그룹의 쇄신을 선언합니다.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는 투명 경영,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사내에 여성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저의 아픈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장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주가는 폭등했고 민정의 지지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최정훈의 몰락과 함께 민정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차은희 변호사와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힘들 뻔했어요. 아니에요. 이사님이 판을 잘 짠 거죠. 김진우를 이용해 역공을 펼치다니 대단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지만 쓸모가 있을 땐 써먹어야죠. 김진우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해외로 보냈어요. 동남아의 작은 섬인데 거기서 평생 못 나올 겁니다. 여권도 뺏었고 감시원도 붙였으니까요. 죽지는 않겠지만 사는 게 지옥일 겁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희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김진우에게 딱 어울리는 결말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연기가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 정리된 건가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제이로지스. 최정훈 오빠의 처남이 운영한다는 그 회사. 거기를 파헤치면 더 큰 게 나올 것 같거든요. 골드그룹 내부에 뿌리 박힌 썩은 줄기들을 다 잘라내야죠. 민정의 눈빛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골드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기 위한. 다음 날 민정은 여성인권보호센터 설립을 위한 TF팀을 꾸렸습니다. 팀장은 차은희 변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미혼모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엄마가 해낸 거야, 서연아.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거야. 민정은 서연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 제이로지스 대표 박상철 씨입니다. 민정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최정훈의 처남이자 비자금의 핵심 고리인 그자가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먹잇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들여보내. 문이 열리고 들어온 박상철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정훈이 구속되자 다음 타깃은 자신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이사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불겠습니다. 최정훈 부회장이 시킨 일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박상철은 장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최정훈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로비 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습니다. 민정은 장부를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골드그룹을 넘어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수 있는 핵폭탄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이걸 저한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만 살려주신다면, 해외로 도피하게만 해주신다면. 도피? 꿈 깨세요. 당신이 갈 곳은 공항이 아니라 검찰청입니다.
하지만 협조한다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게 힘써드리죠. 민정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강 실장 들어와. 이분 모시고 검찰청으로 가. 특수부 검사님께 내 선물이라고 전해드리고 박상철이 끌려나가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냉정했습니다. 악을 처단하는데 자비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골드그룹 내의 불순물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민정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 아래 세상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쫓기듯 떠났던 그 세상이 이제는 그녀의 손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보고 있어, 아빠. 아빠가 못다 이룬 꿈, 내가 이룰게. 그리고 엄마. 이제 내가 엄마를 지킬게. 민정은 최명희 회장의 집무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진정한 여왕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 올랐습니다. 1년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 대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골드그룹 주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최정훈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정훈은 골드그룹 부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회삿돈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타인을 교사하여 청부 폭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땅, 땅, 땅. 판사 봉소리가 법정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최정훈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돼. 이건 모함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골드그룹 주인이야. 최정훈이 발악하며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절규는 법정 문이 닫히는 순간 뚝 끊겼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있던 민정은 조용히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것으로 15년간 이어진 긴 악연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적도 부근의 어느 이름 모를 섬.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남자들이 허리를 굽히고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깡마른 체구에 까맣게 탄 얼굴을 한 김진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키보다 큰 돌덩이를 지고 비틀거렸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다 까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이 458번. 빨리 안 움직여. 작업 반장의 채찍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김진우는 화들짝 놀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곳은 문명과 단절된 노동교화소였습니다. 민정과 차은희 변호사가 그에게 베푼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죽이지는 않되 세상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곳. 그는 하루 14시간의 고된 노동을 하며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목말라. 잠시 쉬는 시간, 김진우는 흙탕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그때 낡은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도 이렇게 파랄까? 그의 눈앞에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민정의 모습. 아빠가 왔다며 품에 안기던 어린 서연이의 미소.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으흐흑. 김진우는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것은 밥상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후회와 고통뿐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달 동네 쪽방촌. 곰팡이가 핀 좁은 방에서 김순자가 쪼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1년을 복역하고 나왔지만 갈 곳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실종되었고 그녀는 김진우가 도망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늘을 까서 버는 돈은 고작 몇천 원. 그걸로 라면 하나 사 먹기도 벅찼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녀는 습관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TV를 켰습니다. 고물상에서 주워온 낡은 TV였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민정이 환하게 웃으며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기업인상 수상, 골드그룹 최민정 대표이사. 여성인권 신장의 아이콘, 그녀의 아름다운 행보. 김순자는 마늘을 까던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의 민정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이 구박하고 하대했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게 내 며느리인데 내가 저 복덩이를 발로 찼어. 아이고, 내가 미친년이지. 김순자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옆방에서 벽을 쿵쿵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 할망구. 조용히 좀 합시다. 맨날 며느리 타령이야. 시끄러워 죽겠네. 김순자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민정이 깎아주던 과일을 받아먹던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녀의 탐욕이 불러온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골드그룹 본사 대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정이 설립한 여성인권보호재단의 1주년 기념 파티였습니다. 주인공인 민정은 우아한 턱시도 정장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차은희 변호사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대표님. 1년 만에 이렇게 큰 성과를 내다니 대단해요. 다 변호사님 덕분이죠. 우리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요. 민정은 차은희와 건배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최명희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민정은 얼른 달려가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엄마, 힘들게 왜 나오셨어요? 집에서 쉬시라니까. 내 딸이 이렇게 큰 잔치를 하는데 어미가 빠질 수 있나? 어디 보자. 오늘따라 더 예쁘구나. 우리 민정이. 최명희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민정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에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볼에 비볐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나보다 훨씬 낫다. 나는 돈 버는 법만 알았지. 사람 마음 얻는 법은 몰랐어. 근데 너는 사람을 얻었잖니. 이제 나는 여한이 없다. 그런 말하지 마. 오래오래 살아서 나 효도하는 거 다 받아야지.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만난 어머니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는데 시간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예쁜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9살이 된 서연이는 몰라보게 키가 컸고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구김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왔니?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서연이는 직접 쓴 편지와 카네이션을 최명희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명희 회장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이 할미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값진 거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가장 차가운 기업이라 불리던 골드그룹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정은 잠시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혼 도장을 찍고 빗속으로 쫓겨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후,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자유의 냄새였고 성취의 향기였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테라스로 따라 나왔습니다. 민정은 무릎을 굽혀 서연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우리 딸 심심해? 아니,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오늘 진짜 멋있어. 나도 크면 엄마처럼 될 거야. 힘센 마법사? 민정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 오는 놀이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 엄마는 마법사야. 나쁜 사람들은 혼내주고 착한 우리 서연이는 지켜주는 마법사.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서 벌 받은 거예요? 서연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고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응, 아빠는 아주 큰 잘못을 해서 멀리 여행을 갔어. 아마 아주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거야. 하지만 서연이가 보고 싶으면 마음속으로 안녕 하고 인사하면 돼.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나는 엄마랑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셋이라서 힘이 세잖아요. 민정은 서연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민정의 심장을 채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다시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옥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면 천하무적이야. 민정은 서연이를 안고 다시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한 조명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최명희 회장이 그들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정은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녀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자 비로소 새살이 돋고 꽃이 피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상대를 파멸시키는 복수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보란듯이 행복하게 더 높이 비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최민정. 그녀는 이제 골드그룹의 후계자이자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오너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8년간의 모진 시집살이와 배신을 딛고 일어선 민정의 통쾌한 복수극 어떠셨나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여왕으로 거듭난 그녀의 모습에서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길 바랍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보란듯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뒤엔 반드시 맑은 무지개가 뜬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과 서연이 그리고 최명희 회장이 보여준 따뜻한 가족애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답답한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